미국 팬이 손비나에게 보낸 의문의 선물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사람들은 그날 대기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고 말했다. 무대 점검이 끝나갈 무렵 누군가가 양손으로 조심스레 받쳐든 흰 상자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는 순간 공연보다 먼저 시선의 중심이 바뀌었다. 새하얀 리본에 묶인 작은 카드에는 단 4글자, 고향을 드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비나의 심장 안쪽에서 종소리가 한 번 울렸고 방 안에 있던 스태프들의 표정은 같은 물음표로 수렴했다.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상자는 탁자 위에 올라갔고 리본이 풀리는 동안 침 삼키는 소리조차 아까운 정적이 흘렀다. 뚜껑이 들리는 찰나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말보다 먼저 눈물이 앞으로 쏟아졌다.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은 것은 유리병 하나. 층층이 다른 빛의 모래가 무지개처럼 켜를 이루며 쌓여 있었고 병벽에는 섬세한 금빛 필체로 숫자와 이름들이 이어졌다. 알래스카, 하와이, 워싱턴, 텍사스, 뉴욕, 조지아. 낯선 땅의 지명이 손맛 그대로 한자 한자 새겨져 있었다. 병의 작은 금속판에는 단정한 문장이 놓였다. 당신의 노래는 우리 모두의 집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바닥만 한 검은 상자 하나가 더 있었다. 뚜껑을 여니 큐브만 한 미니 프로젝터가 조용히 깨어났고 대기실의 하얀 벽이 갑자기 은빛 화면으로 변했다. 믿기 어려운 속도로 미국의 저녁 하늘이 펼쳐졌다. 사막의 붉은 노을, 설산이 내쉬는 흰 숨, 파도를 스치는 갈매기, 공원을 스치는 연두빛 바람. 풍경들이 바통을 건네듯 지나가더니 화면은 어느새 마치 별자리를 그리듯 99개가 아니라 49개의 작은 창으로 나뉘었다. 거실과 학교, 운동장과 병원 복도, 소방서 차고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캐노피 아래의 작은 성당, 오래된 이발소, 곡창과 헛간. 사람들은 한 손에 스마트폰을, 다른 손에는 손글씨가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 당신의 노래가 우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자막도 나레이션도 없이 그 문장만이 수백 번 다른 글씨체로 빛났다. 화면 아래에서는 아주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고향의 첫 소절이 흘렀다. 익숙한 멜로디가 스피커에서 먼저 피어오르는 순간 손비나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프로젝터 불빛이 꺼지자 마지막 상자가 남았다. 그리고 등장한 것은 마이크 하나. 흔한 모델이 아니었다. 헤드그릴은 은빛으로 차분히 빛났고 표면엔 바늘로 점을 새긴 듯한 촘촘한 점들이 빽빽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그 점 하나하나가 글자였다. 미국의 전역에서 모여든 수많은 이름, 도시와 동네의 지명, 그리고 그에게 전해지는 짧은 인사들이 점이 되어 반짝였다. 마이크를 손에 쥐자 차갑게 예상되던 금속이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손잡이 아래 작은 스위치가 있었고 스태프가 살짝 올리는 순간 웅장한 효과음도 없이 마이크가 말하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아주 맑은 아이의 목소리, 느린 박자의 할머니 발음, 바쁜 숨 사이로 겨우 건네는 응급실 야간 근무자의 목소리, 퇴근길 차 안에서 흘리듯 내뱉는 소박한 감사, 먼 곳에서 틀어진 듯 미세한 무전음까지. 수백 개의 고맙습니다가 겹쳐져 하나의 합창이 되었다. 합창은 어느새 기도로 바뀌었다. 그 순간 그는 울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안의 마이크만이 조용히 빛났다. 이 경이로운 선물의 주인공은 곧 밝혀졌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엘버커키에 사는 32살 응급구조사 로라 미첼. 팬클럽 닉네임도 없고 한국어 댓글 하나 남긴 적 없는 어쩌면 팬이라 부르기조차 망설여질 만큼 평범한 미국인. 모든 것은 어느 야간 근무가 끝난 이른 새벽, 앰뷸런스의 정막 속에서 우연히 시작되었다. 해석도 자막도 없이 흘러들어온 낯선 언어의 노래. 그런데 노랫말을 몰라도 그 음색은 번개처럼 가슴에 박혔다. 누군가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는 결, 죄책감을 수습하게 하는 따뜻한 떨림, 돌아갈 곳이 있다는 확신이 실린 낮은 울림. 그날 이후 로라는 야간을 마치고 지평선이 옅게 밝아오는 시간마다 그 노래를 틀었다. 도시는 잠들고 새벽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어둠을 가르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앰뷸런스 조수석에서 조용히 빛을 냈다. 언어를 몰라도 이 노래가 분명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어느 지옥 같은 밤, 앰뷸런스 뒷칸에서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로라는 환자 귀에 속삭였다. 오늘만 넘기자. 곧 괜찮아질 거야. 절박함의 끝에서 그녀는 한 이름을 떠올렸다. 손비나. 로라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인터넷 구석구석을 뒤져 한국어 발음을 익히고 그의 무대와 인터뷰를 찾아보며 표정과 제스처를 읽었다. 팬을 바라볼 때 순간 휘어지는 눈꼬리, 노래 직전 고개 숙여 숨을 눌러 담는 습관, 말끝에 남기는 아주 짧은 여운.
언어보다 먼저 마음이 이해해버린 디테일들이 쌓이자 그녀는 결심했다. 고맙다고 제대로 말해야겠다. 방법은 상자였다. 미국의 고향들을 하나로 모아 보내기로 했다. 소방서 모래주머니에서 한 줌, 휴가 때 들른 국립공원의 하얀 사구에서 한 줌, 동료 간호사의 텃밭 흙에서 한 줌, 아이가 뛰놀던 놀이터 모래에서 한 줌, 모래마다 사연이 붙었다. 팬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에 올려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누군가의 고향을 품고 있었다. 로라는 그 모래를 유리병에 층층이 쌓고 각 주의 이름을 작은 글씨로 새겼다. 그리고 동료들을 설득해 영상 메시지를 모았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그녀의 눈빛에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이, 우리도 할게. 야간 도로를 달리며 깜빡이는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로라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고향, 고향, 고향. 마이크는 가장 공을 들인 작품이었다. 오래된 레이저 조각기를 빌려 그릴 위에 이름들을 점으로 새겼고 주말이면 동네 카페 구석에서 수백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친구의 친구, 또 그 친구에게 부탁한다는 한 줄, 고맙습니다. 한 번만 녹음해주세요. 언어는 상관없어요. 당신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모인 목소리는 결국 1000개를 넘어섰다. 결혼식 전날 방에서 몰래 녹음한 감사, 산장 벽난로 옆에서 떨리는 음성, 먼 항구의 트럭 타이어 소리를 배경으로 한 술집의 웅성거림, 성가대 연습실에 잔잔히 울리는 화음까지 모두가 한 마이크 안으로 들어왔다. 대기실에서의 눈물이 환호로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체크, 원투. 짧은 점검이 끝나자 스태프들이 먼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다. 소식은 곧장 SNS를 타고 번졌다. 미국의 한 팬이 상자 하나로 무대를 뒤집었다.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생겨났고 타임라인은 잠깐 멈췄다가 동시에 다시 회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본, 태국, 베트남, 독일, 낯선 언어의 감탄사들이 줄줄이 도착했다. 음악은 언어를 지나서 온다는 말이 그날만큼은 설명이 아니라 현장에서 재생된 다큐였다. 다음 날 아침, 라디오 진행자가 물었다. 그때 왜 그렇게 우셨어요? 잠깐의 침묵 끝에 손비나는 말했다. 무대 위에서 울 뻔한 적은 많았지만 무대 뒤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수백 개의 발자국 소리가 한꺼번에 귀 안으로 들어왔어요. 돌아가고 싶다는 발, 도착해서 안도하는 발, 다시 나가야 한다고 등을 떠미는 발. 제가 노래로 불렀던 고향이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실제 무게로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때 울지 않았다면 그건 가수가 아니라 돌이었을 거예요. 짧은 답이었지만 스튜디오는 오래가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 사연은 단발의 훈훈함으로 끝나지 않았다. 파장은 오히려 구조를 바꿨다. 각 도시의 사람들이 매달 한 번 작은 손비나 데이를 자발적으로 열기 시작한 것이다. 시카고의 성당 지하실, 파리의 동네 도서관 강의실, 상파울루의 주유소 뒤편 창고, 시드니 공원 분수 옆 잔디밭.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곳의 모래를 조금씩 나눠 작은 병에 담고 그 옆에 카드를 놓았다. 오늘의 감사. 신기하게도 벽만 봐도 도시의 향기가 느껴졌다. 로스앤젤레스의 금빛 오후, 시애틀의 비가 지워낸 회색, 애틀랜타의 붉은 점토, 미네소타의 하얀 겨울.